오늘 참 감개가 무량한데요. 제가 원래 광화문을 아주 좋아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저 세종대왕님과 이순신 장군님 사이에서 막 물놀이도 하고 그 교보문고도 놀러 가고 또 이 교보 빌딩이 항상 인상적인 문구가 적혀 있어서 그 뭔가 시적인 정취에 젖어 있고 그렇게 즐겼는데 그렇게 이 빌딩으로 들어온 건 또 처음이라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란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교보교육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나이가 한 40 조금 넘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건 비밀이긴 한데 그 40이 좀 넘었는데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이런 주제를 대할 때 오스카 와일드도 이게 40이 노년의 청춘이고 50은 이제 젊은 노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지도 늙지도 않은 그 사이에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래도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같이 이렇게 모든 세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자리에서 그래도 약간 예전 젊었을 때 기억,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억도 있고 이제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드는 거구나. 예전에 젊을 땐 정말 평생 젊을 줄 알다가 패턴이 보이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겠구나. 나이를 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점에서 이제 나이가 좀 양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제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덕윤리를 전공을 해요. 덕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덕이 중요하고 덕을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제 전공이 사실 겸손, 감사, 효, 신뢰, 정직 이렇게 다들 중요한 것 같고 다 익숙하신 그런 덕목들을 연구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책도 원래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는가였어요. 원래 생각은. 그러다가 가만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른이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중의적으로 이제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는 여러 덕목들을 다루지만 오늘은 특히 어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궁금했던 게 이게 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왜냐하면은 솔직히 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면은 여러 면에서 몸이든 정신이든 아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대충 한 25살 이후로는 그냥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노력했고 이것이 이제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막 30도 안 됐는데 정말 젊은데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60이 넘었는데 지하철에서 막 너 몇 살이야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란 게 뭘까? 너 몇 살이야 하는 분들은 약간 안타깝게도 이 나이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 최후의 보루로 이제 너 나이에 자신이 있는 거죠. 그렇게 묻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라는 거는 어떤 가치를 담는 그릇이지 가치 자체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우리가 안 죽고 버티면은 나이 먹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이를 계산할 때 내가 성숙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얼마나 있었냐를 나타내는 거지. 근데 모두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잘 성숙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어른이 정말 다 아무나 어른이다라고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어른이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잘 익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잘 익은 감사진 찾느라 좀 고생했는데 그 잘 익은 거예요. 이거 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도 시간이 필요하죠. 익으려면은. 근데 시간만 지난다고 다 익는 감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지만 또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쬐고 토양도 충분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줘야지 잘 익은 감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난다고 뭐 감이 나이를 먹는지 모르겠는데 시간만 지난다고 우리도 잘 익은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생물학적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 어른은 그냥 어린 아이네, 다 큰 어른이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정말 이제 몸이 생물학적으로 큰 어른인 거죠. 이건 알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동물로 치면 뭐 새끼와 장성한 개체 정도 될 텐데
근데 우리 인간은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령 이제 술 마시고 잠깐만. 이게 지금 술 마시고 그런 나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콤마가 들어가야 돼요. 술 마셔도 되는 나이, 운전해도 되는.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되는 나이 없습니다. 술 마셔도 되는 나이, 네, 운전해도 되는 나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고, 주민등록증 나오는 나이. 네. 네. 여기 이어지네요. 근데 술 마시고 운전하면 소년원 대신 감옥 가는 나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셨겠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부여를 하지만 우리가 뭐 인성 체크해서만 민증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나이만 증명하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어른은 어떻게 보면 규범적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어른다운 어른, 좋은 어른, 우리가 막 진정한 어른, 참 어른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뭐 민증이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다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다움이 뭐냐면은 탁월성이자 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의자는 뭘 하기 위해 있는 거죠? 앉기 위해. 지금 의자에 다 앉아 계시는데 서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근데 앉아 계신데 어떤가요? 지금 편하신가요? 저는 편하던데. 네, 그러니까 의자가 다 의자지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스툴이 있어서 불편하게 앉을 의자도 있고, 아니면 앉기만 하면 허리가 아픈 의자가 있고, 그런데 의자로서 탁월하게 기능을 하는 거는 의자다운 의자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무엇 다움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종류에 속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류에 속하는 것으로서 탁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민증 있고 오래 살았고 다 컸고가 아니라 그에 걸맞게 어른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어른들이 쫙 있을 때 저분은 참 어른다운 분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이값을 못할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긴 한데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른다운 어른은 그 와인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정말 파인 와인처럼 익어간다, 그죠? 아주 좋은 와인처럼 익어간다, 그지? 나이를 먹어서 우리 요즘에 제가 사실은 요즘 영포티라는 말 때문에 아주 심기가 불편한데 이게 뭐 옷도 뭐 아무거나 못 입겠고 하여튼.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 영포티라는 현상이 어떤 사람 분석하기를 나이는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 같다는 될 수 있어도, 젊은이처럼은 될 수 있어도 젊은이답다는 될 수가 없어요, 젊지 않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큰일 났다, 이게 아저씨가 드디어 되는 나이가 되는구나,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저씨다운 아저씨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아닌 거를 척하려고 그러다가 이상한 탈나고 막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이에 거스를 게 아니라 그 나이에 걸맞게 와인처럼 익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마다 몸이 나이를 먹을 때 내 마음도,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음도 성숙하게 익어갈수록 익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른이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어른 지망생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된 게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북토크를 하고 이제 사인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뭐 그냥 뭐 좋은 어른 되세요 이렇게 쓰려고 그랬더니 너무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전 좋은 어른 너무 부담스러워, 아까 막 저 어른 무섭다고 그랬잖아, 어떤 인터뷰에서. 그래서 안 돼, 너무 부담스러워하셔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그럼 좋은 어른 지망생 되세요 어떠세요?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뭐 지망생, 준비생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아직 안 됐어도 뭔가 좋은 거 같고, 그 대신에 엄청 노력하지 않아도 일단 지망생이긴 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훌륭한 어른도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공자님도 이른이 돼서 그 종심소욕 불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경지에 오르셨지만 그때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되어가는 분이셨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는 건 계속 변해가는 건데 이렇게 변해갈 거냐 이렇게 변해갈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차피 완성된 어른이 없으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 있다고 해도 다 어른 지망생으로서 노력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이 대 어른, 뭐 부모 그리고 교사 대 학생 뭐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서 아이는 내가 나중에 어떤 어른이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이미 나이 때문에 이제 어린 척을 못하게 된 분들은 이제 그래 저처럼 이제 아저씨 된 거 이제 아저씨다운 아저씨나 돼야겠다. 멋진 아저씨나 돼야지 어떻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움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의 관점에서 함께 노력을 해보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반꼰대 문화가 아주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제가 사실은 유학을 10년 넘게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냐면은 제가 청년 학생으로 나갔다가 중년 교수로 돼서 오니까 뭔 말만 하면 이제 꼰대가 되겠는 거예요. 막 꼰대 막 이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막 학생들한테 뭐 존댓말을 해야 될까 반말을 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고민 끝에 약간 하이브리드로 수업 시간에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댓말을 쓰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친해지고 싶다는 의미로 반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정도로 반꼰대 분위기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한 5년 전쯤이었는데 근데 그 꼰대 소리를 듣고 거부감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자꾸 소위 어른 게다가 그 어른다운 어른만이 아니라 그냥 나이가 많고 민증이 있고 숫자가 높은 오래 살은 어른들이 자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도 모르면서 기준. 저도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걸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오히려 왠지 아는 것 같고 내가 믿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기가 더 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누가 터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내가 옳은 것 같고 고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 먹으면서 더 성격이 이상해지는 확률이 높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무도 훈육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방향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어리든 나이가 많든 소통, 특히 세대 간의 소통을 하고 어른이 되는 길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영포티 얘기를 했지만 그전엔 또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MZ든 영포티든 문제는 일단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그냥 획일화를 시켜버리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어떤 부정적인 속성을 부여해서 마음대로 비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막상 피해자가 되니까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럼 어떤 면이 꼰대 같고 어떤 면이 아닌 거냐를 그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꼰대를 되게 싫어하게 되는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야죠. 그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젊은 층에서는 우리 어떤 면이 약간 건방지게 보이냐, 어떤 면이 좀 이렇게 더 많이 사신 분들의 눈에 거슬릴 수가 있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돼서 왜 어른이 없다면 왜 없는 거지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지? 또 어떤 어른이 도대체 좋은 어른다운 어른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어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재미있는 게 반꼰대 문화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변한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많은 것들이 획일화돼 있고 강요되고 이런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평탄하게 지냈지만 내가 이제 만약에 어릴 때도 비판적이고 좀 만한기가 있었으면 정말 살기 힘들었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딱 돌아와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엄청 자유롭게 크는 거예요. 저희 애들도 엄청 자유롭게 커서 막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막 그래요. 지금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 안 들었을 때 엄청 혼났을 텐데 막 부럽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그 강요로부터 자유로는 얻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는 없어졌어요. 휴, 이제 내 맘대로 살 수 있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까진 좋았는데 그럼 이 자유 가지고 어떻게 쓰지? 이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어른들의 강요로부터의 자유, 이것까지는 얻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유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자유, 그걸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반꼰대 문화의 좋은 점은 꼰대들이 입 다물게 된 거고 나쁜 점은 어른들도 같이 입 다물게 된 거다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꼰대로 보일까 봐. 막 돌아왔던 제가 그랬듯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젊은 층에서도 어떻게 살지 알기는 알아야 되고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재밌는 게 또 어떤 유명한 사람, 자기가 인정하는 셀럽이나 뭐 어떤 아주 유명한 지식인들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분들의 얘기를 일단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약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또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그런 성향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 자유는 얻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오케이, 내가 이 사람 되게 좋아해, 호감이 있어, 이 사람 인정해라고 하는 사람 말은 그 사람 말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없이 좀 따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벌어지는 게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자유를 누릴 자격을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이 시대에 막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자유를 줘요. 법적으로도 줘야 되고. 근데 자유를 누릴 자격이 따로 있냐?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유를 누릴 자격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안 줘가 아니라 다 주긴 줘요. 왜냐하면 그걸 안 주는 건 존중하는 태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진정 그 받은 자유에 걸맞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 자유를 잘 올바른 방향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묻고 연구하는 게 윤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그 책임질 줄 아는 어른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데 거기서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공짜가 아니란 말은 내 자유를 마음대로 썼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따라오는 책임을 안 지고, 이거는 동전의 앞면만 갖고 싶고 뒷면은 갖기 싫어, 약간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그러면은 쓰는 법을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인데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떤 게 꼰대고 어떤 게 어른일까? 말하자면 이제 꼰대는 어른답지 못한 어른의 어떤 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꼰대는 정해진 답을 주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답이야, 이게 맞아, 그리고 너 이거를 해. 막 상황도 다르고 막 얘 성향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여러 시대도 바뀌었고 한데도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답을 갖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강요를 해요. 너도 그걸로 가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꼰대가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른은 질문을 던지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떠먹여줘도 안 돼요. 이게 남이 떠먹여준 그런 지혜는 가슴에 남지가 않는 거죠. 나중에 적용할 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바람직한 길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거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정말 대단한 자기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단하다, 훌륭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주위에서 그런 바람직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절로 좀 감화를 받고 본받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연구 결과에 그런 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변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꽤나 본받을 만한 어른 또는 어른 지망생이 되는 일이 아주 중요한 게, 위인전기 보면은 간디,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 책 읽어주면은 막 딴 세상 사람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도 꽤 친절한 우리 옆집 아주머니, 아주 용감한 우리 삼촌 이런 주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덕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더 본받고 싶은 동기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좀 더 그러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나 잘하면은 옆 사람들은, 옆에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하지 말래도 와 진짜 감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자꾸 강제로 이렇게 세게 하면은 따라올 것 같은데 오히려 거부감이 들 수가 있죠. 그 나그네 옷을 벗길 때 해가 났냐 바람이 났냐 이런 것처럼. 그 이제 인상적인 구절인데 그 어떤 어른이라는 책을 쓰신 김소영 작가분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어릴 때 좋아했던 어른이 되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른이 돼야 되지? 라고 할 때 나도 어렸을 때 어떤 어른이 참 훌륭하게 보였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까 뭐 슈퍼 영웅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보니까 약간 아빠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 같았는데 보기 좋았는데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니 아빠가 슈퍼 어른 같아서 영웅가 슈퍼 어른이래. 슈퍼 어른도 뭐 말이 되네요. 그 아빠가 좋았겠죠. 그러니까 아빠는 어른인 걸 아니까 우리 아빠는 슈퍼 영웅이야. 저렇게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책임을 지닐 줄 아는 존재다인데 우리가 각자의 삶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스스로 막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야 이거 솔직히 내 한 몸 건사하는 건 솔직히 너무 쉽고 어렵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른이 못된 누군가를 돌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어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른이 되면 점점 능력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젊어지고 젊은 어른이 됐을 때 그때 착각하시는 게 어차피 어른은 나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고 그때 돌봐주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존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갑자기 위로 눈이 가서 우리 아버지와 나와 이렇게 내 아들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였구나. 이렇게 점으로만 느껴지던 삶이 선으로 이어지면서 나도 그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아이 키우는 거에 억울함이 그거예요. 얘 제일 힘들 때는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가 낳아서 키울 때 좀 기억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계속 나도 책임지지만 아직 어른이 아닌 존재가 아이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어요. 아직 어른이 안 된 존재를 도와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가 진짜 어른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답게 어른답게라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이 다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어른다움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다 개별적으로 공통된 면도 있지만 다 각자가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아가요. 거기서 찾아가는 거는 이제 나다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다움에 열린 개념, 가령 겸손하고 뭐 감사할 줄 알고 남을 책임지고 뭐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이제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형상화돼야 되는가? 이거는 사회적 논의와 교육을 통해서 또 함께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다움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나다움만큼 사실 내용 없는 말도 없어요. 그죠? 나다움이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나다움이란 이런 거란다. 그러면은 그게 맞나요? 왜냐면 사람 수만큼 1인칭 관점이 있는 만큼 나다움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방식이 인간답고 그러니까 어른다운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다 달라요. 제가 이거 챗GPT한테 만들려고 했는데 어때요? 괜찮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다양하고 좀 커스터마이징한 것처럼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서도 자기 취향에 맞는 케이스도 사고 뭐 앱도 깔고 뭐 다르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른다움이 있어도 이것을 내 삶에서 나의 성향과 관계와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나답게 어른답게 사는 거고 저는 거기에 이제 윤리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제가 그 세바시에서 좀 빌려온 건데 이게 무슨 예를 들었었냐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는데 가다 보면 가끔 오른쪽에 막 줄이 쫙 서 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왠지 거기 서야 될 것 같죠? 솔직히 거기 서야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근데 이제
가끔은 운 좋게 근데 이제 저 뚫린 곳이 내 목적지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딜 갈지를 알아야지. 사람들 많이 간다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대세에 휩쓸리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비교하고 나름들처럼 되려는 게 아니라 나답게 되려면은 이 자기만의 잣대. 이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것도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막 색깔만 바꾸고 그래서 좀 곤란하긴 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획일화된 잣대가 아니라 너 일로 와봐 여기 대봐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만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충분히 나답게 산다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기엔 나는 달라. 그러니까 내가 도달할 수 있고 도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정도와 방향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남들이 저기다 설정했든 여기다 설정했든 나는 여기 있고 난 내 목표는 여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야말로 챗GPT로 제가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써서 완성한 야심작인데, 잘 보시면 이게 이 거친 느낌, 야 인생 거치니까 좀 거칠게 해봐. 가다가 올라가다 꺾기를 힘든 때도 있어 꺾이는 거 만들어줘.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동적인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로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이 화살표로서의 자기.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점으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화살표로서의 그 자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노력 중인 그 어른 지망생으로서 우리가 자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살면은 우리가 충분히 뭔가를 아직 이루지 않았어도 충분히 좋은 어른 지망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